자, 오늘은 78회인데 78회 틱장애를 다룹니다. 근데 틱장애를 일명 뚜렛장애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장애라는 말이 디소더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 장애라는 건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을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안 좋은 현상이 지속되는 걸 우리는 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서 틱장애와 뚜렛장애가 조금 약간 틀려요. 틱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보통 발병되고 난 이후에 특정한 어떤 행동 패턴들이 특정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병되고 난 이후에 통상 1년 이내 범위 내를 통상 틱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틱장애라고 하지 않고 뚜렛장애라고 해요. 근데 왜 이 뚜렛장애 관련되는 부분은 실제 있어요. 뚜렛 디소더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뚜렛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뚜렛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틱장애가 있었는데 이 틱장애가 1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 대인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틱장애라고 표현하지 않고 뚜렛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틱장애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면 분명히 증세가 나타나는 건 똑같아요. 증세가 나타나는 건 똑같은데 틱장애는 일상생활하는 데는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뚜렛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요. 요게 약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틱장애는 인간관계라든가 기타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지장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불편함 또는 상대가 조금 불편할지는 몰라도 이 지장을 초래하진 않아요. 그런데 뚜렛장애는 인간관계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지장, 즉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틱장애로 인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아이랑 기피를 한다든가 그 아이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틱장애라고 보기보다는 뚜렛장애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뚜렛장애와 틱장애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인은 같아요. 뚜렛장애나 틱장애나 원인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뚜렛장애든 틱장애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틱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뚜렛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먹겠냐면 일상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지장을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도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은 1년 이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발병되고 1년 이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특정한 때에는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아주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것과 유사한 그런 특정한 일이 발생이 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 틱장애 이것도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틱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1년 이내는 1년 이내인데 1년 이상을 지속이 돼 1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틱장애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직접 느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뚜렛장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알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틱장애와 뚜렛장애를 간단하게 이제 분류만 좀 해놨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뭐를 가냐면 틱장애에 관련된 부분은 원인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원인은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신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요. 원래 평상시에 있는 신체의 활동하고는 좀 다른 신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신체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요 신체 이상인데 뭘 가지고서 이상을 판단하냐면 말, 행동, 표정 이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신체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의 이상이 아니에요. 감각기관의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또는 이 표정 이 세 개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표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표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신체 특이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된 신체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요 신체 이상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신체 이상이 발생될 때는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신체 문제, 예를 들어 신경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뇌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우리가 그 신경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연결을 하는 어떤 그런 신체의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 기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체의 표현에 관련되다 보니까 뭐와 연결되냐면 심리적인 원인이 발생, 이걸 심리의 원인은 시민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또는 신경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의학 계열에서는 신경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신경성. 이 신경성은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이라는 표현과 시민성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즉 스트레스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경성이라는 얘기는 스트레스성이 아니라 실제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즉 스트레스의 원인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 신경성 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린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사고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 문제로 인해서 기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경성에 관련되는, 즉 심리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는 거지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룰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의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의사분들이 알아서 연구 많이 할 거고, 우리는 여기서 뭘 가냐면 대부분들이 다 이 심리적인 것과 신경성과 굉장히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틱장애나 뚜렛장애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원인이 이제 둘 중에 하나 중에 심리적인 원인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우리가 이유로 인해서 틱장애라든가 뚜렛장애가 발생을 하느냐? 자,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식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틱장애나 뚜렛장애를 논할 때 말과 행동과 표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나타납니다. 즉, 표현에 뭐가 생긴 거예요? 표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장애가 발생을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과연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표현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뭘 가냐면 표현에 문제가 발생이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인식에 문제가 생겼거나, 두 번째는 기억에 문제가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식의 문제, 기억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표현의 문제도 여기는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인식의 문제는 뭐예요? 인식은 과다한데, 인식이 과다한데 표현이 억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이게 풍선 효과와 같아요. 풍선 아시죠? 풍선 효과와 같아가지고 이 어느 한쪽을 누르면은 어느 한쪽을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인식은 과다해요. 인식이 과다한데 어떤 게 과다냐면 스트레스가 과다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인식이 분명히 과다한데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억압을 딱 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눌러버리게 되니까 뭐 하나가 튀어나오게 돼.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신체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게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를 하냐면 이 스트레스의 인식이 과도한 데 비해서 내가 억압되거나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억압이 많이 발생될 때 신체 이상, 즉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표정에서 뭔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든가 막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할 때 말을 막 더듬는다든가 잘 나가다가도 말을 막 더듬는, 그것도 하나 일종의 틱장애라고 보면 돼요. 이런 형태로 특정한 형태에 관련된 표현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스트레스의 인식이 과다한 것에 비해서 표현에서 억압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표현이 억압됐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풀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로 누구에게 발생해요? 이거 남자에게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현상입니다. 남자에게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에게도 틱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뚜렛장애가 여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에 뭐를 기억을 합니까? 여자는 상처를 기억합니다. 여자에게는 인식이 들어와서 이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이 만들어졌다면, 자, 우울증에 들어갔다. 우울증에. 만약에 우울증에 들어가면 틱장애가 과연 생길까? 우울증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틱장애 안 생겨요. 틱이나 뚜레장애는 우울증일 때 나타나지 않아요. 우울증 가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요. 왜 나타나냐면 상처가 분명히 됐으니까 우울증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우울증은 뭐라 했어요? 상처의 감정 기억을 차단시켜주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우울증은 아닌데 상처의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무의식이 계속 뭐를 해야 돼? 치료를 하려고 드는데 이걸 내가 다 억압을 해. 환경에서 억압이 됐던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런 환경적인 역할, 그 다음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표현 자체를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억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표현이 한 군데서 뭔가 신체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이건 주로 여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에게 틱장애가 발생을 했다 또는 뚜레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스트레스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네. 남자는 들어오는 스트레스는 많은데 지금 이거를 내가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신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그가 원해서 그렇게 아니 원해서가 아니라 일부러라도 하라 그래도 못해.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튄 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우리가 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눈이 깜빡깜빡거렸어. 처음엔 눈 이거 뭐예요? 표정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은 깜빡거리는 건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버텨보니까 요거는 괜찮아졌는데 이제 뭐가? 어깨가 들쑥날쑥거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옮겨다녀요. 진짜 어디로 튀어나올지도 몰라. 어디로 튀어나올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막 더듬어.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이게 말 더듬다가 어느 날 표정으로 막 갔다가 행동으로 갔다가 말로 갔다가 이게 옮겨다녀요. 왜? 어디로 나올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를 억압해버리게 되면 못하도록 해버리게 되면 또 다른 걸로 또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남자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처에 관련된 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자들은 잘 안 옮겨다녀요. 남자들은 잘 옮겨다녀. 그런데 여자들은 하나가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되지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체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뭐냐면 여자들이 하는 거는 이상하게 그 특정한 행동들, 특정한 표정 또는 특정한 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틱장애나 뚜레장애에 관련되는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여자들은 지속되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는 좀 지속이 돼요. 오랜 기간 지속이 돼요. 대신 뭐는 안 걸려요? 우울증은 안 걸려요. 그래서 틱장애는 여자들은 우울증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울증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사라지면 우울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안전장치가 있죠. 왜냐? 우울증에 들어가면은 틱장애가 사라져요. 이거 조금 그렇지? 자, 그런데 인식과 기억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와 상처의 작용이니까 남자 여자가 딱 구분이 되는데 이 표현이 문제예요. 그런데 표현 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표현에 뭐가 문제냐면 이건 중독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중독과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왜냐면 표현은 뭘 때문에 이걸 하냐면 내가 일정한 특정한 어떤 이 들어온 걸로 인해서 또 인식이라든가 또는 이 기억에 관련된 감정 기억에 관련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표현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했던 것들, 즉 자기도 모르게 뭐가 만들어지냐?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일종의 특정한 현상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툭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그래서 내 옆에 아무나 있어도 그냥 툭툭 때리는 사람들이 그 틱장애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나도 모르게 툭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동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가느냐? 이 인식이라든가 기억에 관련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는 습관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이 될 때 스트레스가 들어온다? 툭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한마디를 해. 왜? 내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표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모르죠. 왜 모르냐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은 뭐를 관장한다 그랬어요? 표현을 관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에 누가 나와가지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너무 재밌는 거야. 나도 막 따라한 거야 이제.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못하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가 있냐면 남자든 여자든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스트레스와 상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 상처, 왜 스트레스와 상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무의식이, 표현을 무의식이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의식이. 그런데 평상시에도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 스트레스와 상처뿐만 아니라 평상시 생활하는 데서도 늘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또는 상처가 작용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거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뭐에서도 나타나냐면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도 늘 되게 편안하고 정말 특정하게 나타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도 이게 나타나지 틱이라든가 또래장애 관련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우리는 틱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또래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원인은 남자에게는 인식, 여자에게는 기억, 남자든 여자든 평상시에도 늘 그게 작용을 하고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왜 특정한 스트레스 또는 특정한 상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작용되면서 눈을 깜빡인다든가 또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건 인식의 문제구나 또는 감정 기억의 문제구나 즉 스트레스의 작용이구나 상처의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면 되는데 이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은 언제 나오냐면 일상생활 아무 때고 나와요. 그냥 일상생활 늘 존재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게 가장 심각할 것 같아요? 요 놈이 가장 심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의 문제, 즉 스트레스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일 경우에는 상처의 문제일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요. 그러다가 또 좀 괜찮아져. 일상생활 할 때 좀 괜찮다가 특정한 어떤 관련된 일이 생기면은 그 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잘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나에게 특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은 잘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쪽은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써요. 요 일상생활. 근데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게 요 일상생활이거든.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또래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식과 기억과 연결되는 이쪽은 틱장애에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표현에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또래장애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래장애. 왜냐하면 또래장애는 오래도록 지속이 되거든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왜 지속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래장애는 대체적으로 표현에 관련되는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식과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은 남자는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여자는 상처가 작용을 할 때 바로 이 특징이나 근데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스스로 알아서 벗어나거나 남자는 벗어나거나 제거하거나 해서 되는데 이게 과도해지는 거야. 제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상처 어지간한 거는 그때그때 다 해결하고 풀고 이러면서 치료를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눌러져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치료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틱장애예요. 그래서 틱장애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틱장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래장애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틱장애에 관련되는 부분과 또래장애를 다룰 때는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와 상처의 작용, 그 다음에 표현에 관련된 습관의 작용, 요 세 개를 항상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인식에 관련된 남자가 평상시엔 괜찮다가 특정한 스트레스라든가 특정한 상황에 탁 놓이면 그런 틱이 나타난다. 그럼 뭘 해주면 돼요? 여기는 뭘 해주면 돼? 남자 이런 형태를 하려면 스트레스를 여기를 차단해? 자,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스트레스를 없애면 당연히 이 틱이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들어오면 또 나타나. 그럼 근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스트레스를 없애도록 차단해주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가려면 스트레스를 들어오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운동을 하게 한다든, 그리고 그것들 지속적으로. 또는 뭔가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즉, 표현하는 거를 지속해 줄 수 있게끔, 즉,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표현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걸 만들어주게 되면은 신체로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글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거든. 이걸 눌러놨더니 일로 튀어나왔던 이거를 이쪽으로 눌러놓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눌러지는 거를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관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니까 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해소법에 대한 이 표현법에 대한 거를 하나를 찾아주면 돼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거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많이 발생을 해요. 어른들에게도 많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거거든. 요 표현법에 관련되는 거를 주로 가져갈 때는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틱장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갈 때는 요 표현법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도 틱장이 다루기 싫은데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서요. 근데 몰라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이들이다. 그럼 뭐 해주는 게 좋을까? 아이들한테. 재밌는 놀이치료 같은 거. 이때 가장 좋은 게 놀이치료 알죠? 놀이치료. 재밌잖아, 뭔가 노니까. 색칠하고 뭐 하고. 재밌는 걸 이렇게 하면 그 행동법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그런 행동이 거기에 관련돼서 그냥 집에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좀 이렇게 힘들다 뭐 한다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그냥 그거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레고라든가 뭐 이런 장난감 비슷한 거. 장난감 알죠, 왜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잖아, 남자애들. 그게 일종의 놀이치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뭐하고 이런 아이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지 틱장애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겪어요. 왜냐면 표현법이 뭔가 자기가 거기서 재밌게 노는 거, 뭔가를 몰입해가지고 재밌게 갈 수 있는 요거를 만들어준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과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표현법은 표현법인데 이게 과도하게 몰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예방을 해야 돼. 요 치료법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중독으로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중독은 들어가면 틱장애 없어진 대신에 뭐가 나타났어요? 중독증이 생긴 거야. 중독증이 더 큰 걸까요? 아니면 틱장애가 더 큰 걸까? 차라리 틱장애 있는 게 낫지. 이 중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가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이 표현법은 표현법인데 뭘 할 때만 이거 관련되는 걸 치료하는 용도로만 쓰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게끔 기양 중독시킬 거면 어디로? 공부하는 쪽으로. 건강한 중독. 일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 운동도 과도해지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것에 완전. 그래서 애들은 만약에 여기 운동 같은 걸로 해서 만약에 힐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선수한다고 난리 나요. 선수한다고 미친 듯이 들어간다니까? 선수 됩니까?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선수가 되게 틀렸어요. 왜냐면 스트레스에 강박이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시합을 나갔는데 뭘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안 생겨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거든. 왜? 중독은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에 의한 강박이 형성될 때 몰입을 할 수 있는 힘이거든. 그걸 함으로써 일장일단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어느 단계를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선수 되기 틀렸어.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그래서 중독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중독이 됐다. 그러면 공부 잘 못합니다. 80점까지는 가요. 근데 80점 이상은 안 올라가. 능률이 안 올라요. 그거 왜 그러냐면 중독은 뭘 동반해야 되냐? 반드시 스트레스를 동반해야 돼. 그러면 얘는 잘하려고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속에 있어야 돼요. 중독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에 관련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표현법을 쓸 때는 중독으로 몰입돼서 중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몰입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중독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에만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글로 빠져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분산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특정한 매일 그냥 부족해. 매일 그냥 편안하게 1일 그냥 늘 그냥 항상 그거를 10분이든 20분이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런 자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 나중에 이제 표현법에 관련된 여기에 가보면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분산을 하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남자들의 틱장애는 뚜레장애도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뚜레장애는 틱장애가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그냥 갔던 것 뿐이에요. 그냥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가는 거 이제 아예 익숙해졌어.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인식에 관련된 이거 습관 만드는 거나 또는 기억에 관련된 이 습관 만들어줘도 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참고를 해두면 되고 그래서 이 남자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 여자는 우울증이 아니야. 그러면 여자 치료하려고 이 여자들 틱장애가 있어. 그럼 요거 치료하려고 뭐에다 빠뜨리면 돼요? 이건 아니잖아. 틱장애 치료하겠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면 안 돼. 근데 틱장애 잘못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다 우울증에 빠져요. 여자들은. 여자들 틱장애가 치료됐어. 치료된 건 맞잖아. 치료된 건 맞는데 이상하게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그건 치료 하나만 하지. 아니지. 더 안 좋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이 우울증에 이렇게 해서 빠져드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치료해보면요. 여성들 우울증 치료하다 보면은 틱장에 있었던 사람을 우울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이 사람이 틱장에 겪은지 안 겪은지 알게 뭐야. 그런데 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을 치료를 하면 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틱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틱장에서 우울증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에 관련된 뭐는 3차가 작용을 할 때 이제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여자는 뭐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차 치료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차를 치료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이해예요. 이해. 이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라는 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차가 아직은 우울증이 아니기 때문에 3차 팩트를 기억을 합니다. 아직은 우울증이 아니기 때문에 3차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너 어디가 힘드니 하고 물어볼 때 괜찮아요. 왜? 다 억압이 돼 있으니까.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관련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심이 필요해요. 이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관심부터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또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됐는데 너 솔직히 이것 때문에 너가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뭐하다 막 미주알고잘 사실은요 여자 시어머니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자친구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평상시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상처가 있는데 무의식 치료했는데 여기를 지금 차단해놨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를 표현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 관심을 갖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를 필요로 하느냐? 그게 너의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냥 참어. 이런 그럼 네 뒷장에 계속 가져가 하는 거랑 같아요.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렇구나. 그러면 치료되는 줄 아나 보죠? 아니에요. 치료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우울증으로 들게 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심과 이해를 하는 이 과정에서 관심은 제일 만만한 게 상담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상담은 관심이에요. 왜? 나의 아프고 어렵고 힘든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거 얼마나 큰 관심인데요. 이게 관심이거든. 그래서 내가 상담은 무용론을 펼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상담이라는 이 관심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의존성을 만들게 되거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심에 관련되는 걸 이렇게 가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들어주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이해에 관련되는 거 둘째 치고 제일 먼저 가는 게 억압, 참아라. 그러려냐고 그냥 살아. 두 번째는 뭐를 해요? 억압을 하지 않으면 강박을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하라 그래? 네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신나게 한번 살아봐. 인생 뭐 있는데 네 건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 그래서 다 강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 가는 거야 그냥. 이게 강박을 만드는. 그래서 상담에서 우리가 치료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담의 치료법은 둘 중에 하나라도 억압하든가 강박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만 네가 살 수 있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상담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하니까 야 니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것도 그래. 니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봐.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온 거예요. 기법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남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자기를 억압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못 끌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억압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거 우울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박을 가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중독증으로 가고. 아니 이놈 그 치료하다가 잘못하면 우울증 아니면 중독증으로 빠져들어가네. 여자들은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우울증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 관심에 관련되는 거를 잘못하면 억압과 강박을 가서 안 돼. 관심을 가져주되 뭘 가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 사실은 엄마가 막 이렇게 그러냐 우리 인간관계도 탁 펼쳐놓고 뭐를 합니까? 표현은 의식해야지 아니지 인식은 의식해야지 표현은 무식. 너 몰라도 돼 그냥 쭉 해놓고 넌 어떻게 생각해? 아닌데 우리 엄마는 분명히 나 미워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시켜주는 게 아니죠. 뭐를 해줘요? 이 관심을 갖고 난 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상처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메커니즘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이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거든. 딱 알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멈춰요. 이게. 그래서 틱장애는 재밌게도 여자의 틱장애는 이 상처 치료 원리와 같아요. 이게 치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법을 아무리 바꿔놔도 이 무의식에서 이 자체를 치료를 하지 못하면 표현법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억압 아니면 강박이에요. 억압 아니면 강박. 표현법이 강화되면 무조건 중독으로 갈 거고 표현이 강화되면 억압을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네가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걸 눌러놓고 뭐를 해요? 눌러놓고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해리 현상이라 그랬거든. 이 강박이 형성되면 해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해리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해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울증은 뭐를 해요? 해리는 아니죠. 상처는 작용을 하니까. 상처가 작용해서 계속 우울감을 느끼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독을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요. 자기가 해리가 왔는지도 몰라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관심 가져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틱장애 관련되는 여자들의 틱장애는 잘 발생을 하진 않아요. 상처가 어지간하면 우울증으로 그냥 들어가지 틱장애까지 나올 정도로 틱장애가 나올 정도면 뭡니까? 대체적으로 여자는 이거 신체화 현상이죠. 여자는 신체화 현상이 남자도 신체화 현상인데 여자의 신체화 현상은 상처가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 신체화 현상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이미 우울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틱장애는 우울함을 우리가 우울증이 들어올 때 우울감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표정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나타나요. 여자들에게. 그러면서 뭘로 가냐면 이 틱장애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자들은 신체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틱장애는 신체화 현상, 즉 신경성 장애를 동반하게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면 되는데 어쩌면은 이 신체화 현상이 뭐냐면 신경성 장애거든요. 신경성 장애. 신경성 장애가 틱장애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를 들어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머리가 계속 아파. 이게 신체로 이렇게 툭 하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뭘로 표현된 거예요? 머리 때리는 걸로 표현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어쩌면 그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틱장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할 때는 관심과 이걸 통해서 이해가 따라야 되는데 이해는 그 사람들에게 억압과 강박을 갖도록 하는 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고 그 사람한테 너가 이해해야 돼. 그건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너가 이해해. 그러려니 하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스스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때 바로 비로소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려면 그게 왜 생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거예요.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덮어버리게 되겠죠. 잘못 알려주면 덮어요. 억압 아니면 강박이 만들어진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요. 우울증 아니면 중독증. 중독증이 들어갔던 우울증이 들어갔던 이거를 치료하면 틱장이 또 나와요. 그러면 틱장애를 치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관심과 이거를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과정이 여기서 왜곡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다 해가지고 알려주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내 안에 이미 왜곡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더 안 좋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상담의 역효과라 그래요. 상담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담을 좀 알고 있고 심리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안 믿으려 그래요. 자기께 왜곡됐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00%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건 나도 알아. 그래도 내가 아는 게 더 정확해. 왜? 이거는 유명한 교수님이 얘기한 거고 닌 이름도 없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질 때 뭘 가지고 가냐면 너는 여기서 배우는 것 자체가 꼭 뭘 가지고 나니까 유명도, 학위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려면 바로 그걸로 증명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론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증명하려고 들어요. 그걸로.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다룰 때는 바로 이 상담을 할 때 억압과 강박을 가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그게 왜냐면 왜곡된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틀린 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N개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우리가 초창기 때 얘기했었는데 N개가 있어. 근데 내가 알려준 거는 1이야. 그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N-1개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개 알려줬어. 그러고 나면 이제 N-2개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 하나를 다루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이 하나를 다루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N개가 만들어진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관련된 걸 가지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 거야.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다 하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문제가 생기는 걸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연구하고 할 게 많죠.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이 스타일이 맞아요. 이건 학자들이 하는 일이 맞아요. 근데 치료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 현장에서는. 항상 공부를 하는 것과 실전에서 쓰는 거는 틀린 이유가 여기 때문에 공부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치료 현장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학자가 상담하는 건 그렇게 싹 용납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와 N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전체가 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각각 개별로 만들어져 있는 뭐가 우리가 지금 각자 개인들에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기억이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생각 기준인데 이 생각이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각 1인이야. 그러면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 명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 관련된 게 70억 개야. 그러면 몇 개 이론이 필요해요? 70억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는 어느 천년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요. 이게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원리가 나오질 않으면 해도 들고 파도 끝이 없어요. 왜? 요 사람은 요런데 저 사람은 안 그러거든. 그렇다고 이게 틀렸냐?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요 치료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고, 이 여자의 상처에 관련된, 남자하고 좀 틀려요. 여자의 상처 치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처음에는 어쨌든 막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관심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해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돼. 스스로가 이해가 돼. 납득이 돼야 돼. 그리고 정확해야 되고. 근데 정확하지 않으면 덮어버려요. 둘 중에 하나로. 뭘로? 억압하든가 감각으로. 그냥 덮어버려. 해리가 오든가. 그래야지 내가 그걸 들은 것 같거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요. 왜? 우리가 대부분들 보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야. 내가 가서 몇 마디 들었더니 이분 얘기하는 게 맞구나. 이분 얘기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상처가 됐던 거를 다 덮어버리면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해리가 와서 강박증을 갖는 중독으로 가거나 또는 우울증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우리는 그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요거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져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질문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질문 답변한 사람들은 미안한데 그 상대방들, 내가 교육한 사람들 다 일루 가요. 일루.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질문 답변하지 마라. 그리고 뭐를 해라? 내 사례를 가지고서 내가 아는 걸로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뭘 그냥 알려만 주고 스스로들이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뭔데? 그냥 알려준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수업시에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미주알고주알거리고 뭐 카톡도 하고 얘기도 주고받고 그거 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한 명도 치료 안 됐어요. 내는 그거 알아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해가지고 선생님이야. 그럼 그 한 명도 치료 안 돼요. 나는 이거 걱정해야 돼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일로 안 빠지도록 해야 돼. 이건 둘째 치더라도. 왜냐면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일로 그냥 홀라닥 들어가 있다니까? 잘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하면서 치료교육을 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마지막 안전보류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일로 가지 못하도록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료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거 선생님 하는 걸 보면은 일로 못 가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를 좀 더 보강을 시켜주고 있느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관심과 이해가 어떤 건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샜는데, 상처에 관련되는 걸 이제 치료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틱장애나 뚜레장애가 없어지는 걸 이제 오케이 됐어. 자, 여기까지는 좀 나아, 그나마. 우리가 너무 극명하니까, 남자, 여자가 아주 극명해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표현의 습관이에요. 습관. 자, 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뭐를 해줘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그치. 습관을 바꾸면 돼요. 습관의 변화예요. 여기는 습관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여기는 남자의 스트레스를 치료잖아. 여자의 상처를 치료하면 되는데, 여기는 스트레스 상처와는 관계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오로지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근데 뭘로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꿀 때 남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미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남자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여자는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치유하고 표현하는 법을 길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게 하는지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여자에게, 남자에게 어떤 습관에? 바로 뭐냐면 자기 행복을 추구해가는, 자기 행복에 맞도록, 여자는 현재 행복에 맞도록, 남자는 미래 행복에 맞도록 하는 이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습관을. 자, 그러다 보면은, 습관 하나 만든다 해가지고 남자에게, 운동을 여기서 이제 습관 바꾼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남자에게 운동법을 만약에 이제 딱 보냈어요. 그러면 잘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운동은 현재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운동을 할 때 뭐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될까요? 미래 행복, 지금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명분이, 너가 운동을 해야 되는 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요 명분이 나의 미래거든요. 요 미래를 만들어 놓는 하나의 운동.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다 빼놓고 그냥 운동 이래버리면 가다가 나가버려요. 오래 못 가요, 그런 거.
그런데 여기에 운동 그 자체의 명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주 흔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미래의 너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 또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있습니까? 자전거를 만약에 산악자전거에 관련되는 걸 얘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런 습관 하나 만들어서 힐링할 수 있는, 해보니까 진짜 틱이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 그럼 뭘 하면 돼요? 산악자전거를 타는 게 맞아. 그냥 타라. 그거 오래 못 가요. 가다가 흥미 금방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너가 산악자전거에 MTB에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게 되고 앞으로의 너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거기서 가서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산악자전거에 가게 되면은 주로 누가 많이 옵니까? 남자들인 경우에는. 주로 사회적인 나름대로 좀 자리 잡고 있고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와요. 인맥관계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걸 가지고서 그걸 딱 집어넣으면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자기 명분이에요. 자기 목표성. 목적의식이죠. 이게 남자에게는 목적이 필요해요. 이 목적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습관이. 남자는 이 목적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를 만들어가는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자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해야 돼요. 이 목적까지만 다 바로 중독으로 가요. 이 남자는 목적을 가져야 그나마 그래도 간신히 버텨져 가는데 습관 만들어지는데 여자들은 목적을 가지면 중독으로 가고요. 그냥 하면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냥 하면. 그래서 여자에게는 뭐 지금 느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래도 한번 꾸준하게 계속 해봐라. 끝. 근데 거기서 미잘고잘 이거 안 돼요. 여기에서 뭘 하냐면 습관을 하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주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제 좀 하고 있네. 그러게요. 이게 나와야 돼. 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그날을 변해요. 그날. 근데 목적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잖아요. 끊임없이 가는 거야. 이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목적의 중심에다 둔 건강한 목적, 자기의 행복인데 건강한 목적의 중심을 둔 이제 하나의 습관 변화가 필요하게 되고 여자는 그냥 하는 습관 변화가 필요해. 뭐에? 자기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의 그런 습관 변화, 그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목적을 갖고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처럼. 그러면은 여자는 무조건 뭘로 갑니까? 중독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여자는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빠져들면 목적을 가지고 빠져들면 이 감정이 목적을 향해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가져가냐면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만 가져가면 자기 기분만 가져가게 돼요. 자기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어차피 자기께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그래서 건강한 목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다못해 내가 요거를 해서 내가 미래에 뭔가를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 무조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여자들은 말 그대로 이 목적을 갖고서 가게 되면은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습관이 뭘로 가냐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강박의 습관이 만들어져요. 강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들은 이 목적을 갖는 습관을 바꿀 때 강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관련되는 게 이게 원래 어차피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이 습관이 자칫 잘못하면 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표현해서 습관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습관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남자의 변화 방법과 여자의 변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요즘은 표현이 많아요. 요즘 표현이 워낙 다양하고 또 치료법도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표현에 관련되는 게 많은데 주로 우리가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타인들이 하는 게 약간 좀 특이해 보이잖아요. 틱장애나 또래장애가 보면 약간 특이해요. 왜?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 깜빡깜빡 잘 보면요. 깜빡깜빡 거리는 걸 이렇게 보면 귀여울 때도 있어요. 저거 나 따라해봐야지? 나도 모르게 그거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습관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뭐 스트레스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과 스트레스 상처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거는
약간의 치료법은 상호 차이가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틱장애든 뚜레장애든 관계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것이 치료가 안 된 채 방치가 돼 있으면은 치료가 되지 않은 채 방치가 돼 있으면 뚜레장애로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방치된 게 발생된 지 아직은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냥 틱장애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틱장애나 그 다음에 뚜레장애는, 특히 뚜레장애 같은 경우는 틱장애가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또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인에게 많을까요? 아니면 소아청소년에게 많을까? 성인인 경우에는 다 어디가 있겠어요? 남자도 여자도. 여자는 우울증 아니면 중독기가 있을 거고, 남자는 대부분 다 중독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소아청소년일 경우에는 뭘 가지고 하냐면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딱 억압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표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버텨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아청소년일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틱장애와 뚜레장애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성인이 되고 나면 우울증 아니면 중독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되고 있어. 아직은 우울증이나 중독증으로 안 갔다는 얘기죠. 치료하면 그거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어렵지 않게, 쉽다는 말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미안하게도 어렵지 않게 사실은 조금만 원인만 알면 치료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치료를 못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중독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 틱장애나 뚜레장애의 공통점은 스트레스가 됐든 상처가 됐든 습관이 됐든 뭔가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것이 생기냐면, 아까 여기에 눌러놓으면은 뭐가 튀겨져 나온다 했잖아요. 요 신체 이상 반응이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재능과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재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재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틱장애 갖고 있고 또는 뚜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능력이 하나가 또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능력이 하나가 뭔가 생겼어요. 그것이 예체능의 능력이 될지 공부의 능력이 될지 뭐의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함께 생겼어요. 뭐와? 여긴 틱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뭔가에 관련된 재능이 같이 나타났어요. 이거 만약에 치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능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거를 가만히 염두를 해두고 재능을 살리면서 이거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연구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틱장애를 없애는 방법은 치료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방법, 상처를 힐링하는 방법, 이거 관련되는 게 있는데 요 힐링법에 재능과 연결되는 거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재능과 같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요거는 사라지는 대신에 요거는 강화돼요. 대신 또 뭐가 있어요? 대신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뭘 가냐면 반대급부가, 우리는 항상 심리에서는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틱이나 또는 사람들이 틱이나 뚜레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던 것들이 생겨난 거거든. 없던 것이 생겨난 거,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은 유지를 시켜주거나 발전을 시키면서 과연 이 틱이나 뚜레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가를 그때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를, 즉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이거를 억압과 강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러면 틱장애가 있는 거를 다른 장애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은 건강한 중독도 있어요. 건강한 중독. 그래서 이 재능을 중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중독에서 강박이 형성됐을 때 이 강박을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중독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서 이제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한 치료법인데 요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장애라고 해서 중독증이나 우울증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틱장애나 뚜레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재능이 함께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된 오리불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억압이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는 억압과 강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중도가 아니면 우울증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능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치료를 해버리게 되면 그것까지 재능까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재능이 현재에서 확실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치료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이제 틱장애하고 뚜렛장애를 다루고 있는데, 틱장애와 뚜렛장애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의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 뿐인데, 이게 심리가 어떻게 상호작용되는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한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당사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만약에 뚜렛장애처럼 인간관계라든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받는 이 심리적인 데미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발생이 딱 됐다. 그러면 그때 바로 조정 작업만 조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원래대로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뭐 하고. 그러다 말겠지 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게 나타날 때 그때 일정 기간 이렇게 최소한 못해도 한 달 이상 일정 기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일정 기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즉시 조금만 조정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뚜렛장애까지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과의 관련되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데 이 틱이라든가 뚜렛장애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왕따가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따돌림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 틱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로서도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서도 한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면 그거 병이야 이게 아니라 조금만 조정해주면 일상으로 그냥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아이들을 몰고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처리법을 내가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조정만 하면은 의외로 쉽게 돼요. 실제로 틱장애라든가 제가 이 뚜렛장애 관련되는 부분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간혹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툭 던지면은 이상하게 그거 하면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안 해서 그렇죠. 왜? 남자들은 목적 있는 걸 해야 되고 여자들은 목적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요 나중에 이제 3번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룰 때는 요건 이제 하나의 이제 치료법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건 오늘은 틱장애가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또는 상처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따라하다 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참 많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특이한 틱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그거 따라하다가 같이 틱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됐더라도 그런 거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